당신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면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친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외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 감정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혼자여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황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가끔은 내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아 스스로 말을 해보기도 해요. 이처럼 외로움은 많은 시니어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약 30%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가 먼저 떠난 후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아프기 시작했죠. 라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음 건강 측면에서도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리 수명을 최대 8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처럼 외로움도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왜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첫째, 일을 그만두면서 생기는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나의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명자 씨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은퇴 직후에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몇 달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가족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했지만 요즘은 핵가족이 되면서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2000년 54만 가구에서 2020년 158만 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셋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해져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줄입니다. 특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져 더욱 외롭게 느껴집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예전처럼 경로당도 못 가고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기기를 통해 쉽게 소통하지만 우리 시니어 중에는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잃는 아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이들과 이별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이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은 매우 큰 정서적 충격입니다. 최병호 씨는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뒤 집이 갑자기 너무 커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 저녁에 TV를 볼 때 항상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겨냈고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사회적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만나는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이영수 할머니는 처음에는 복지관에 가는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취미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입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춤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공원 청소를 돕는 등의 봉사활동은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산악회 활동이 지금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산에 오르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앱은 사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세요. 부산에 사는 장미영 씨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배우고 나니 이제는 미국에 사는 딸과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손녀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고려해 보세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돌봄의 책임감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영자 할머니 75세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귀찮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초코가 제 삶의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산책하면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종철 씨는 베란다에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어요. 수확한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한상철 씨는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건강 체조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참여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체조 모임에 가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운동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너무 깊어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상실, 수면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경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은 다른 유가족들을 돕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로움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오래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혼자 살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밤 시간이에요. 옆에 누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는 시간이죠. 그래서 종종 한밤중에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또한 우리의 인지 기능, 즉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박상호 씨는 아내가 치매로 요양원에 간 후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나? 하고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은행에서 내 계좌번호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식사를 대충 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후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서글퍼서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으로 빈혈이 생기고
체중도 많이 줄었죠. 지금은 복지관에서 점심을 함께 먹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 밥을 먹으니 입맛도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시니어들의 외로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노인 외로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니어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만나는 게 즐겁고 작은 월급도 받으니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댄스, 요리, 그림 그리기, 컴퓨터 배우기 등 취미 활동부터 건강 체크, 영양 교육,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복지관에 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나는 그런 데에 갈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한번 용기 내서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단체에서도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당, 절 등에서는 노인 신자들을 위한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외로움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은 처지의 여성분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봉사활동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니어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최병호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요리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할배의 손맛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영상 제작이 제 새로운 일이 되었고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재미에 외로움을 잊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앱을 통해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앱에서는 동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동네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영희 씨는 당근마켓에서 우연히 50대 이상 등산 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 참여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노인 외로움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부모님과의 소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아들, 딸이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주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찾아와 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특히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해 주는데 그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니어가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소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늘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 주시고 매일 안부 전화도 해주세요. 때로는 말벗도 되어주시고 필요한 도움도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그분 덕분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노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왜 시니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임정수 할아버지는 15세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1년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런 임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참여했는데 내 이야기를 글로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내와의 추억,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글로 남기면서 아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 할아버지는 2년 동안 쓴 글을 모아 우리들의 봄날이라는 책을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의미 찾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역할을 잃게 되지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최순애 할머니 77세는 남편과 사별한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뜨개질이 지금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뜬 목도리나 모자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활력이나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혜와 경험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러한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 역시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40년간의 목수 경력을 살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수업이 있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만수 씨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육지로 나가 살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에 눈이 가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반갑게 인사해 주는 이웃, 맛있는 아침 식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와 동일시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혼자 있더라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혼자 살게 된 처음 몇 년은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썼어요.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진정한 교류 없이 그저 사람들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명과 깊이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적인 관계보다 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진호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겨 외로웠어요. 그런데 퇴직자 모임에 나가보니 겉으로는 활발해 보여도 실제로는 깊이 있는 대화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2~3명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이 제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강명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TV를 켜두고 조금이라도 집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또 어떤 분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는 나이 들어 혼자가 되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배운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호 교수는 외로움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외로움을 느끼면 사회적 연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괜찮아. 혼자여도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소수의 깊은 관계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멀리 살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외로움은 파도와 같다는 것을요. 때로는 높게 밀려오지만 결국에는 잦아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요.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친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둘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